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3명을 기록했고 경기는 401명, 인천은 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자체는 경증 환자들의 재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집합 금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곧 시작됩니다. 보상 대상에서 빠진 업종 등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우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랜 기간 공사 중단 상태로 남아있는 계양구 문화시설 부지의 활용 방안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토지주에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가을 들녘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인 논에서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Everyone knows I'm passionate. Know why? Look at how passionate Koreans are. You know I'm fast. 네, 등번호 7번을 단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매력 7가지를 꼽았습니다. 열정, 빠름, 창의성, 똑똑함, 재미, 그리고 애교와 화려함인데요. 이 손흥민이 출연한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이 너튜브에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세계적인 축구 스타니까 팬들도 많을 텐데요. 자,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매력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슬슬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계양구 문화시설 부지는 10년 넘도록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올해 말이면 계양 문화시설 부지의 개발 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계양구 문화시설 부지.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건축물 안전을 고려해 기존의 짓담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문화시설만 지어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흉물이 돼버린 문화시설 부지는 인천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올해 12월 중 사업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올해 말쯤이면 그 사업계획 방향 결정이나 사업 여건 검토 결과가 마련될 수 있을 거다라는 12월 달에요? 네, 실무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의 정비사업은 LH가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 주체를 도와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부지를 매입한 토지주는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박 시장은 현재 LH가 토지주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에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에서 이제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제 그 사업 방안을 논의를 해보니까 토지주는 자기가 직접 개발하겠다. 하여튼 이런 의견들이라서 아마 이 LH가 직접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고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LH는 문화시설 부지 개발 방향과 방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 중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부천 25명, 김포 13명을 포함해 40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10명, 계양구 2명을 포함해 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동구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26명이 확진돼 해당 시설에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19일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큰 피해를 봤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얼마 전 정부가 세부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영업자들의 기대 반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이정화 기자가 지역 상권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천의 한 번화가. 한낮에도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 결국 폐업을 택한 가게도 눈에 띕니다. 손실금의 80%까지 지급하는 보상이 곧 시작될 예정이지만 사장님들은 반가움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그동안 불어난 손실을 메꾸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는 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장사를 안 해서 아니면 뭐 내가 음식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100%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직전 문을 연 가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마다 제각각인 상황에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19년도 8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19년도 이제 7월 대비해서 이렇게 손실보상 금액을 측정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전국 300여 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창구가 운영됩니다. 1년이 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하루 평균 영업 손실액과 그리고 방역조치 이행일수, 또 보정률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30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자영업자 A씨의 손실보상금을 가정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8월 100만 원이었던 부천 카페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올해 같은 기간에는 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매출 차이는 20만 원. 이 가게의 영업이익률이 10%, 임대료 인건비가 20%를 차지했다고 가정해보면 하루 평균 손실액은 6만 원입니다. 여기에 영업 제한 일수 30일과 정부에서 정한 보정률 기준인 80%를 곱하면 이 카페에서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은 모두 14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정한 보상금 한도는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10만 원까지. 확정된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여행업이나 공연계는 이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딴 데는 뭐 일부 같은 시간만 제한을 시키겠는데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손님을 모집을 못하는 시기가 되는 건데 그걸 제한되는 그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죠.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 신청 여부에 따라 빠르면 이틀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영업에 제한 사항들이 생기면서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막대했잖아요. 네, 맞아요. 영업 시간 제한, 또 인원 제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자, 포장 배달 쪽으로 활성화를 해보고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조치 완화 같은 해결책이 여러 가지 등장은 했지만 사실 온전히 그 손실을 메꿔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번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일 텐데 일부 업종은 아예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해서 좀 논란이 생기니까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자, 억울한 사람은 없도록 정책적으로 보정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임병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올해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신문 기사 내용 봤는데요. 확실히 우울증 환자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봐도 상반기에만 65만 명이나 돼서 연말에는 100만 명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보건소에서도 환자들 보고 있고 또 학교 위센터에서도 힘들어하는 아이들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 늘어나는 게 실감이 납니다. 코로나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재난이 지속이 되면 우선은 불안이나 분노감이 먼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늦게 우울이나 무기력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울증이 조금 늦게 지연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늘겠죠. 네, 곧 진행될 이 위드 코로나에 앞서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인 케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자체적인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더 지속되고 더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책도 당연히 이제 여러 부처에서 연계를 해야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취약층에 대해서 의료 지원이나 복지 지원이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또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런 취약층 분들이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치료 접근도 좀 연령대별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인 아동 같은 취약층을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분류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 또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면요. 코로나로 곧 바뀌게 될 텐데요. 그러면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식사하고 또 규칙적으로 야외 활동도 하고 수면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우울증하고 정신 건강에 치료 효과가 크고요. 또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소통을 좀 자주 하고요. 또 음악이나 운동 같은 취미도 자기 자신에게 좀 위안을 주는 효과가 큽니다. 예,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가을철이면 논에서 벼를 수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를 끝으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입니다. 네, 현재 LH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식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 농과 함께 살아온 농민의 아쉬움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참 기분도 좋고 하죠. 이 농사를 평생 지면서 애기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다 하고 이제 손주들 이제 보고. 일곱 대서부터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도구 배우고 이제 평생을 이제 여기다가 바쳤다고 보면 되죠. 이 농사가 다 없어지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추억도 이제 앞으로다가 이제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어디 가서 뭐를 해,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아쉬움이 말도 못하게 많죠. 네, 키워드 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일자리 찾기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초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고 구직자 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6개월 동안 매달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구직자의 직업 능력을 비롯해 취업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공공기관에서 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